앞서 이성희 본부장께서 그 에피션 엔터프라이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객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제품 위주로 또 제품군 위주로 워낙 많이 말씀드렸다 보니 이제 에피션 엔터프라이즈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ESG 제품군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게 이제 전략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서비스 솔루션 쪽으로 이제 특화돼서 최근에 M&A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계기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에피션 엔터프라이즈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그 기업을 좀 더 효율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는 그 제품군이 아니라 그 기업이라는 뜻의 엔터프라이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요즘 에피션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제 큰 화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최근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그 프레셔가 그 회사들도 특히 이제 그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 간주되었던 IT 부서들이 많이 그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에서 데이터 트랜잭션이나 그리고 또 스토리지의 그 용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기업 업체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또 보시면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웹 2.0과 그 전체적인 모빌리티 환경을 통해서 그 저희 직원분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또 다양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 업무에 접속을 하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트랜잭션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줘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는 그 업무 환경이 기업 고객들의 또는 그 직원들의 디바이스를 따라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업무 환경이 직원들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가상 데스크탑이나 그 뭐 트위터 아니면 예머나 그런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들 충분히 서로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그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도 그 온라인 그 협업 그 솔루션들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직원들이 굳이 그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능이 그 제시가 되었고요. 그런 환경에 맞춰서 또 저희가 또 그 비사의 IT 관리자분들께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서버의 가상화, 데이터 센터의 컨솔리데이션이나 뭐 수직 수평 통화 등에 대한 그런 그 토픽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경영진들 분들이 이제 CIO나 IT 관리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컨솔리데이션 그리고 그 IT 투자 절감을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이전에는 뭐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나 그런 용어들로 많이 사용이 됐지만, 최근에 화두가 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나가서 이제 그 IT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의 외주까지 그 CIO 분들께 지금 요구되는 그런 복합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그 데이터 니드나 그런 또 그 트랜잭션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새로 되드는 그런 토픽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과 투자비 감소에 대한 그런 프레셔는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대리 어떻게 그 고객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고객분들이 그 IT 전략을 좀 더 효율적이게 구사하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체 회사의 운영 비용에서 IT가 차지하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CIO의 딜레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그 IT 그 투자 비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레가시 IT 환경이나 아니면 IT 자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전체 IT 투자 비용의 90%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 즉 뭐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뭐 밴드위스를 늘리거나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적인 그 포천 500개 기업들의 매출 대비 IT 투자 비용을 보면 현재 한 6%, 전체 매출 대비 6%에서 8%,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그 아주 많은 금액이 투자를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국내 상장사들의 그 결산 내용, 상반기 결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순이익이 4%에서 5%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이, 상장사들이 내는 순이익보다 오히려 그 회사들이 투자하는 IT 비용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 이제 에피션 엔터프라이즈 전략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그 전체 그 운영에 드는 IT 비용을 90%에서 50%로 절감시키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럼 나머지 반을 실질적으로 전략을 위한 투자로 이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고요. 그 부분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비율을 배분하는 것보다도 그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그 오퍼레이션 비용의 비율이 줄어든과 동시에 IT 비용을 전체 6에서 8%에서 2% 정도, 그 매출 대비 2% 정도까지 줄여드린다는 저희가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그런 목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90% 차지하는 IT 운영 비용 중에서 그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IT 투자 비용의 45% 정도가 인건비 관련 비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한 25% 정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유지 보수가 한 23% 정도 해당되지만, 나머지 부분도 이제 적지 않은 그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Efficient Enterprise 전략의 세 개의 그 기둥이라고 보고 있는 그 단순화,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라는 그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액션을 통해서 그 인건비 절감을 가능하도록 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화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서버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줄어들고 감소하고, 또 그게 수직 수평으로 이제 통합되면 실질적으로 그 관리해야 되는 접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지 보수에 필요한 그런 그 인건비나 또 그런 투자들이 감소할 것이고요. 그 표준화라는 건 이제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레가시 시스템 위에 또 이제 새로 인프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버전들이 다 다르게 깔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엔드 유저들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부터 이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시키고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표준화를 통해서 그 자산의 리디플로이먼트가 더 용이하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더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건비 절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부분은 이제 그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클라우드나 그 IT에서 서비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같은 실질적으로 이제 대리나 또는 대리 파트너사들이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IT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그 유틸리티 개념으로 이제 전기세나 수도세 내듯이 사용하는 부분만 딜링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면서 더 추가적인 인건비에 대한 효율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엔터프라이즈 에피션시에 대해서 제품적인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가장 먼저 제시해드릴 부분은 단말 쪽,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팅, 즉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누릴 수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 서버나 스토리지 쪽에서 좀 더 효율성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IT 효율성을 누릴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틸리티 개념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IT 에피션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아까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저희가 실제로 5개의 단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데스크탑하고 모빌리티에 대한 관리가 클라이언트 쪽에 해당되고, 두 번째 가상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면 저희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클라우드 딜리버리 서비스나 오토메이티드 IT 매니지먼트가 제가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제시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쪽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백업, 그리고 또 데이터 엔크립션을 기존에서는 다말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매니지먼트 콘솔이나 또는 저희가 델에서 대신 디플로이해드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IT 인원들의 단말기 접점을 줄여드리는 방법을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라이센스나 그 다음에 모바일 워크포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노트북이나 그런 제품들의 장애나 아니면 부품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현황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중앙에서 관리해드리면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이언트 에피션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용이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디플로이먼트 쪽에 그 혁신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워런티 부분이나 아니면 앞단에서 들어가는 그 디플로이먼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고객사들의 이건 뭐 북미의 사례이지만 저희 그 대래 그 프로 매니저라는 그 전반적인 그 서비스 아웃소싱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그 노트북에서는 그 전체 그 제품 라이프사이클 노트북 같은 경우는 3년 정도가 되겠죠. 그동안은 760불 정도, 대략 760불 정도의 그 원가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한 370달러 정도의 그 원가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뭐 엑스텐드 배터리 라이프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객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서 또 저희가 나가서 진단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보다도 이제 고객들의 그 IT 그 인력풀에 따라서 고객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이제 저희에게 그 부품 조치를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서비스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고객들의 그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고 거기에서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유용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센트럴 디플로이먼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계신 몇 분들이 저희 CFI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의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제 OS 이미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장에서 그걸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각 지점들이나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디플로이하는 것까지 저희가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치나 뭐 배송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들 셋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 드릴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일일이 다 깔다 보면 들어가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공장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디플로이 해드리면서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래에서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고객분들께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부터 시작해서 네알렘 CPU 기반의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면 이제 90% 정도 성능 향상을 보실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최근에 출시된 포트듀오 CPU 기반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면 한 60-7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반에 있는 이런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서 누리는 절감되는 비용을 다시 혁신적인 부분에 재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전체적인 생산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 사례를 들면 일본에 있는 연간 한 1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제조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에 있는 대규모의 IT 업체들이나 또 조선사들 아니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지적 자산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이제 산업 스파이나 그런 위험들 때문에 지적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전역에 지사들이 있고 지사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또는 제품 개발 담당자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업체 환경이나 또는 직원들 실질적으로 이제 지사로 똑같은 데이터를 들고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개념적으로는 단순한 솔루션인데요. VMD, 그러니까 저희 띵클라이언트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전체적인 그런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고 그리고 각 지사나 그리고 또 각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자택에 띵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했습니다.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는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윈도우 2000 이후부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구성됐던 원격 데스크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컴퓨터가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VM으로 존재하고 VM을 이제 불러다가 현재 있는 XP 환경처럼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런 리모트 데스크탑의 장점은 데이터의 안전성이 탁월하고 물리적인 컴퓨터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 어디서를 가나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연속성도 탁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좀 더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하고 스토리지 단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서버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서버를 20대 1까지 컨솔리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서버에 관련된 투자나 인건비 부분에서 한 50% 정도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쪽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그 사이트 2.0을 통한 뭐 유니파이 패브릭이나 아니면 티어드 스토리지 등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그 투자 비용의 50% 정도의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퍼비나 VMWeb을 통해서 가상화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수행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겠지만 그 가상화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적용 사례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그 전체 세계에 있는 그 기업 중에서 한 16% 정도만 실제 가상화 기술을 그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포춘 500개 기업,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500대 기업 중에서는 25% 정도만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가상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보고 실사례를 접해보면 아직도 가상화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도 한 75% 정도의 그 추가적인 그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상화를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그 회사의 운영진들과 아니면 어떻게 보면 CIO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가상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뭐 가용성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델 자체도 가상화를 통해서 그 서버 투자를 뭐 30%에서 80% 정도 절감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내에서 그걸 사용하는 사례를 가지고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저희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적용한 실사례를 가지고 컨설팅 해드리면서 그러한 그 우려를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버추얼라이제이션,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5% 정도에 해당 기업들만 데스크탑 가상화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가장 큰 우려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그 네트워크 속도나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랩 환경에서 아니면 테스팅 환경에서도 퍼포먼스에 대한 증명이 되더라도 본인들이 일하는 부서에서 하기에는 많이 꺼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뭐 대표적인 전 세계 대표적인 IT 기업이 저희 랩 웍스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웍스테이션을 데이터 센터에 두고 실질적인 단말 상태에서는 리모트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로 접근해서 뭐 도입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액셉턴스가 좀 더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상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전체 IT 투자 비용이 가상화 전보다 완벽하게 가상화한 후에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인터넷 환경에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상도 높은 그런 이미지 파일들이 이제 서로 사용자들끼리 교환이 되고 또 애플리케이션들 점점 진화하면서 오히려 스토리지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빨간색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IT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 2.0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전체적인 IT 스토리지에 관한 투자 비용을 한 50% 정도 절감을 하고 또 아카이빙 디듀플리케이션 기술과 같은 그런 아카이빙 기술을 적용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스토리지 비용을 한 25% 정도 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디듀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메시에 대한 정확성이나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있지만 디듀비 제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파이 패브릭을 통해서 기존의 다른 밴드위스 패브릭들을 서로 융합을 시켜서 고객들의 업무 스토리지 니드에 맞게 필요한 밴드위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비용 투자를 통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델에서 가장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된 스토리지 티어링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 ROI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어링 스토리지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티어 1 스토리지로 100% 그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것과 또 3단계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티어 1의 5% 정도의 스토리지 용량을 배정하고 티어 2의 75% 정도 스토리지 용량을 배정하고 또 티어 3의 20% 정도의 용량을 배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의 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건 그 가트너에서 2008년 5월에 조사한 그 내용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그 사용된 그 제품은 EMC의 그 DMX-4 그 스토리지고요. 그 티어 1은 원래는 이제 15K의 15K 15,000 RPM의 그 레이드 10 스토리지를 구성을 하였으나 그 15,000 RPM 레이드 1 스토리지로 티어 1 레이드 10 스토리지로 티어 1을 구성하고 10,000 RPM이 그 레이드 5 스토리지로 티어 2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SATA 2 스토리지로 이제 그 티어 3를 구성했을 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그 기존의 티어 1 15TB 기준으로 봤을 때 티어 1 15TB에 한 54만 불에 대비해서 티어 1, 2, 3로 이렇게 배정했을 때는 27만 불 정도로 그래서 대략 한 47%에서 50% 정도로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 가트너의 그 조사를 통해서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디듀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역시 그 데이터 효율성을 그 보장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저보다도 이게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히 한국에서 계신 고객들은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델에서 그 파이버 스토리지가 있는 것도 아직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 델에서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 좀 의아해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델에서 이제 제공하는 저희 스스로의 그 ITS 서비스나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 인프라도 모두 클라우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하나인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델 인프라 기반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델에서는 이미 클라우드의 서비스나 또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클라우드가 왜 이제 요즘 화두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그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그런 그 고객들의 욕구의 진화가 어떻게 그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아웃소싱이 그 많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IT 그 부서를 통째로 외주를 주거나 뭐 IT 관련된 그런 자산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셀 앤 리스백이라고 그러죠. 이제 매각하고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유수 그 SI 업체들도 이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느낀 한계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가 발생하다 보니까 턴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아웃소싱 서비스를 여러 개의 업체들이 동일하게 받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일부 고객들이 있어서 그 후로는 이제 매니지 서비스로 이제 1990년대 많이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 서비스는 어떤 그런 특정 IT 인프라나 아니면 IT 서비스를 통째로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 뭐 특정 인프라를 외주를 주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장점을 아시겠지만 뭐 여러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강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강점 있는 서비스 또는 그 원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적절히 배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고객분들은 그것도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뭐 카탈로그식으로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 내에서도 내가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별도로 빌링을 받고 싶고 또 그때그때 서비스를 이제 이 서비스를 했다가 저 서비스를 했다가 아니면 뭐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서비스를 받았다가 다른 데로 이제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원한다 그러셔서 거기서 이제 저희는 그것을 enhanced deliver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IT에서 서비스, 그리고 유틸리티 컴퓨팅에 대한 개념이 여기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라는 그런 개념에 많이 접목이 돼서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그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인프라에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는 뭐 세일스포스닷컴이 대표적인 사례지만 어떤 그 고객이 클라우드라는 그런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클라우드의 그 인프라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동일한 형태의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서비스는 그 포스닷컴이나 윈도우즈 애주어처럼 그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개발자들이 접속을 하셔서 동일한 그런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그 프로젝트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는 IT 인프라를 통째로 부분적으로 이제 그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 서버 컴퓨팅 인프라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안이나 또 그 전체 스토리지 인프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한 버티컬을 한 축을 외주를 주는 그런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이제 항상 화두가 되는 그러면 그 사내에 소명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냐 아니면 그 저희가 그 인터넷 패턴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뭐 보안이나 그런 부분이 그 상당히 우수하고 또 고객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 원가 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유틸리티 개념으로 이제 그 빌링 퍼 유스 개념이 도입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보안이나 그 다음에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연성이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유연성보다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 유연성 부분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각자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럼 델이 과연 IT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그 에네이블을 시켜드리고 또 어떻게 딜리버해야 되는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규모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IT에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더라도 그 고객들이 아무리 큰 고객들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델에서는 뭐 5천 개 이상의 그 고객들이 저희 ITS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매년 한 440만 대의 그 데스크탑 노트북 서버가 추가적으로 ITS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 디플로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대, 몇천 대의 그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그 고객들보다 훨씬 더 큰 원가 경쟁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클라이언트의 그 헬프 데스크를 외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곳곳에 헬프 데스크, 그러니까 전화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인터넷으로 이제 고객사들의 그 클라이언트 PC들을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장애나 그리고 업그레이드 선언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까지 직접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헬프 데스크 센터들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은 뭐 저희가 이미지 디렉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고객분들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설치하시는 이미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장해서 커스텀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그 박싱하기 전 단계에 저희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깔아드리고 또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테스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내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아니면 뭐 3자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아니면 오토데스크 같은 그런 좀 솔루션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저희가 그대로 부어서 테스팅해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디플로이먼트는 뭐 단순한 설치해서 전원을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컨설팅부터 도입돼서 저희가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려서 디플로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서 저희 그 여러 사이트와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도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나 그리고 또 인건비 절감 부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팩토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은 고객분들이 원하는 그 주변 기기나 아니면 고객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저희 그 본사에 있는 그 조달팀을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조달해서 설치 및 같이 동봉해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테스팅까지 같이 해드린 어떻게 보면 원스톱 쇼핑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델에서 클라우드를 진행하려면 시간상 죄송합니다. 저희 아까 델 사례는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델에서 클라우드를 델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저희가 제안해 드릴지를 말씀해 드리고 저희 에피션 엔터프라이즈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클라우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가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 하이퍼V나 VM웨어 같은 탁월한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 초기 가상화 단계에서 그 고객분들이 엄청난 컨설팅을 필요하는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IT 전문가들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재 습득하고 알고 계시니 가상화를 최대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듈러 서비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ITS 서비스나 그런 어떤 서비스의 한 모듈들을 외주를 받는 그런 모듈러 서비스로 진행하셔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향후 전략적인 투자에 들을 수 있는 비용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을 일부 사용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인프라는 코어 인프라는 내부에 두시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을 하셔서 클라우드에서 점차 적응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델에서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 서비스나 아니면 저희 본사에 있는 클라우드 팀의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서버나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프루프 컨셉트를 진행하셔서 각 회사에 맞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패션 엔터프라이즈 되게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클라이언트 제품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터프라이즈 제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나 아니면 IT 운영의 외주를 통해서 기업들의 효율성을 IT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패키지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각자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보이시는 dell.com/efficiency에 들어가셔서 좀 더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efficiententerprise.com이라는 사이트에서 dell efficient enterprise 전략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거나 저희 트위터 텍센터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영업 각 담당하시는 영업 팀원들에게 저희 영업 대표분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비사에 적합한 사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